안녕하세요. 정직한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이번에 12월 겨울 학기를 맞이해서 학원 시스템의 변화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어서 어머니께 이렇게 영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재원생 어머니를 위한 간담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임이란 사실 저희 학원이 정직한 153 수학학원이면서 수학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2020년에 수학임이라는 이 유나이티드를 가명하게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각 지역에 큰 수학학원들이 모여서 수학임이라는 명을 달고 교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수학임 교육위원으로서 교재도 만들면서 또 수학의 힘, 강동에 있는 수학임 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학원이에요. 거기 시스템을 저희가 따라서 그대로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들께 보여드리는 매일같이 학습알림 카톡이라든지 그 일일 평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수학임 본원에서 하는 시스템을 제가 따라와서 있기 때문에 그 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의 양질의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임은 어마어마한 학원이에요. 전국에 120개 정도 되는 학원이 존재하고요, 현재. 그리고 이렇게 대학 실적도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HME 시험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가 5회 연속 전국에서 대상 10개밖에 안 되는 학원에 해당되고요. 이번에도 아마 6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재원생이 이번에 한 160명 가량의 학생이 시험 봤을 때 9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69%는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수학임 시스템을 따라해서 또 그대로 콘텐츠를 따라하고 더 좋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학원의 수학 실력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처럼 현행에 대해서 되게 탄탄하게 저희 공부를 시키고 있고, 오늘 사실은 현행에 대해서 얼마큼 공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레벨이 없니 알다시피 개념반, 또 응용반, 심화반, 극심화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은 12월 되면 학원 간의 이동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재원생들 한 20명 넘게가 12월 겨울학기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생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시스템, 대치동으로 이사 가거나 또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면,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극심화반 아이들은 지금 고등 수학을 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거기 흔히 말하는 어머니 잘 되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면 무조건 1레벨을 찍더라고요. 1레벨 되고. 근데 심화반 아이들도 가서 시험 보고 오면 1, 2레벨 정도 사이를 받아서 어머니들이 막 고민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과연 계속 우리 학원 다닐지, 아니면 한번 분위기 바꿔서 조금 그쪽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되게 좋았던 게 개념반 저희 학원에서 가장 진도가 느린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3레벨 됐다고 어머니가 되게 감사해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학원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또 저희가 153 수학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코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점점 아이들이 우수하다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섹션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보고사 개편과 선행과정 심화 교재 추가하는 거, 그리고 당일숙제 제출, 그리고 엄격한 정상관리,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보고사 개편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 어머니들 다 우리 학원 들어올 때 시험 보고 진단 테스트라고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꿨어요. 선보고사라. 그래서 저희가 상위 30%만 선발하고 있어요. 지금 광장도 그렇고 재앙동도 그렇고 요거에 저희가 시험 문제 만들었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선별고사 그래도 한 학기 최소 70점 이상이 돼야지 제가 흔히 꿈꿔오던 현행에서 심화, 흔히 최상위 수학 S정도 풀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과한 친구들은 개념이라든지 진도에 따라서 응용, 심화, 또 이번에 최근에 심화 플러스라고 하나 더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심화반 애들이랑 극심화 아이들이랑 실력차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극심화반 아이들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도가 되게 빨라요. 고등 수학 나가고, 이 친구들은 아직 3학년 거 들어가기 전이고, 중상 거. 그래서 저희가 심화반 플러스를 해서 선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깊이 있는 교재, 뭐 시중에 있는 교재를 말씀드리면 1품 정도 되는 교재로 선행 진도를 나갈 거고, 저희 수학임 교재로는 심화세상이라는 교재가 1품과 비슷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교재로 심화랑 심화 플러스 되는 친구들은 선행도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 개별 특질한 거는 어머니 아다시피 진도가 느린 친구도 꽤 많아요. 광장도 그렇고 자양도 그렇고. 현행했지만 실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당연히 합격시켜야죠. 합격을 해서 그 친구들은 특별 진도반에 가서 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 되는 거를 빨리 따라잡아서 그룹 진도에 넣게 하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개별 특진으로 계속 가지는 못해요. 여기는 잠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등부터 고등까지 한 학기별 30문제, 40분 또는 이번에 선별고사는 25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 이걸로 평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 시험 선발고사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6학년 아이들 예비 중에도 시험 봤던 경우가 6학년 2학기, 뭐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까지 시험 보기로 했는데, 어쨌든 상위 30% 아이들 선발하고 정말 점수가 70점 미만 되는 친구는 저희가 재시험으로 해서 시간을 줘서 다시 시험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험이 엄격해졌다는 거 정우성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항상 우리 학교 때 자랑인 영재원 아이들, 극심화반 아이들은 극심화 서술형 문제가 10문제 있어요. 요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극심화 10문제 60분 동안 주는데 늘 제가 말한 것처럼 한 시험본 30% 40% 정도 아이들은 빵점을 맞아요. 그래서 요거 시험은 저희가 정말 선별해서 아이들 시험을 권해서 보게 하는데, 보통 합격자 학생들이 2개, 3개 정도, 물론 제일 잘 본 친구는 8개까지 맞은 친구도 있지만 100점은 절대 나오기 힘든 시험 난이도입니다. 자, 2부로는 선행과정 심화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하신 말씀들이 이게 가장 중점인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뭐 초등부를 예를 들면 저희가 개념서랑 유형서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한 학기 교재를 3권 정도로 마무리할 거예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까지 해서 현행과정도 탄탄하게 다지자. 우리 학원 아이들이 현행도 당연히 탄탄히 다지지만 선행도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할 만큼 아이들 실력이 좋아졌으므로 선행과정에서 심화 교재를 추가로 넣는다는 여기가 오늘의 가장 큰 이슈면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학기 중에는 저희가 주 3일 중에 이틀이 선행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현행 수업으로 지금 현재는 응용심화라든지 감마원 교재 여기 해당되고요. 최상위 수학 예스나 최상위 수학으로 현행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주로 우리가 선행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3일 동안. 근데 방학 전 시험표가 되면 어떻게 하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1년 이상 나간 진도를 선선행이라고 부르면, 선선행은 말처럼 개념 유형이랑 응용심화까지 공부해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대신에 예전에 3일 내내 선선행 했던 걸 갖다가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선행도 한 번 더 다지기 위해서 최상위 수학 S라든지 이런 교재로 좀 한번 다지면서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학 때도 금요일은 현행 심화하는 것처럼 선행도 심화 교재를 추가해서 공부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포커스가 됩니다. 방학 중에는 저희가 최상위 수학 S 정도 되는 교재로 선행을 한번 다져준다는 얘기가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임 사실 제가 말씀처럼 교재도 제가 뭐 개념 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만들었던 교재이기도 한데, 이렇게 다양한 교재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수학임 교재가. 이게 뭐 창사는 어머니들이 잘 아는 창의사고로 수학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하는 교재고요. 이 폼수학이라는 거는 초 1, 2, 3 아이들이 하는 교재고요. 저로 저희가 쓰는 교재는 이렇게 이 교재 중에서 저희가 쓰는 거는 알파2랑 베타랑 감마1을 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여기 말하는 감마2 최상위 수학은 흔히 말하는 디딤절 최상위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재예요. 이 교재는 저희가 극심화 친구들만 감마2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수학임 라인업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저희 학원의 수학의 교재 라인업은 아시다시피 이거랑 똑같아요. 개념서, 유형서, 응용심화서, 그리고 이제 심화반부터는 최상위 수학 S를 선행할 때도 다져주고, 그 다음에 현행 때는 최상위 수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재가 고민했어요. 샌도 있고, 우공비 발전도 있고, 최고 수준 S 교재도 있는데, 그래도 최상위 수학 S 정도 하면 어머니들이
깊이와 또 난이도에서도 만족할 것 같아서 요 교재로 앞으로는 세 번째 교재가 최상수학 S등도 된 교재로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처럼 모든 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심화반 이상 되는 아이들은 최상수학 S를 세 번째 교재로 선행 때도 한 번 더 시켜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응용반 이하라든지 요 교재 좀 선행할 때 어려운 교재 힘들어하면 그때는 저희가 감마원 교재라고 응용심화란 교재, 이것도 충분히 좋은 교재입니다. 요 교재로도 우리가 한 번 더 다지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번에 제가 예비 중1 애들 시험 봤을 때 6학년 2학기와 1학년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6학년 2학기 거는 괜찮은데 1학년 1학기에 대한 성적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험 보면서까지 해서 애들 다졌는데 특히 중학교 교재는 정말 뭐 3권 아니라 4권까지라도 시켜야지 되지 않나. 더불어서 초등학교 선행 교재도 너무 2권으로 빨리 나가기보단 좀 더 다지자. 이제는 현행 다지는 건 당연한 거고 선행도 다지고 가자. 최상 수학 S 정도 되는 교재로 심화반 이상 된 아이들은 그 교재로 더 다지면서 탄탄하게 다지고 가자는 게 오늘 가장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등교재 라인업이에요. 중등교재 라인업은 더 많죠. 예,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쓰는 게 주로 개념 완성이랑 개념 유형 또는 유형 심화 교재를 쓰고 있어요. 요거도 마찬가지처럼 심화반 이상 또 심화반 플러스 또는 뭐 극심화반 아이들은 여기 심화차상이라고 해서 요 교재가 출판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난이도로 보면 요 정도 교재는 신사고에 쌤보다 하나 위인 1품 되는 교재로 선행도 다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요 교재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화반 이상 되는 친구 또 심화반 플러스 친구들은 심화차상의 교재로 선행도 다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더욱더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가서 이제 내신 대비 되면 이 정도 되는 교재를 저희가 그 내신 대비 교재 쓰고 있어요. 이제는 3월부터는 이래서 뭐 내신 대비 한다. 그럼 우리 RPM 센서 썼는데 요 교재를 이제 우리가 예비 중1 좀 공부 잘하는 반은 방학 때 벌써 미리 쓰고,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센과 최고 수준 교재 정도를 내신 대비로 쓰고, 반에 따라서는 이제 시험 대비되면 뭐 블랙 라벨 정도까지, 여기에 추가로 저희 학원에서 만든 예상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교재를 써가지고 아이들 내신 대비를 탄탄히 시켜주고요. 요거는 더 말씀처럼 극심화반 초등 교재는 극심화 친부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베타랑 감마2라는 교재, 얘가 아까 말씀드린 DMT 최상위 수학보다 훨씬 더 난이도 어려운 교재로 아이들은 선행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오히려 최상위 수학은 선생님들이 보다 제가 약간 여유 있게 뒀더니 요 교재보다는 감마2라든지 차라리 TOT 3프로 올림피아드로 현행을 다져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자율권에 줘서 극심화 선생님들은 최상위 수학을 현행으로 쓸 때도 있고 그냥 3프로 올림피아드 뭐 또 TOT 교재로 현행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업 돼 있어서 사실은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2과정, 3과정인데 3과정까지 푸는 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저희 학원은 3프로 올림피아드 3과정도 지금 현재 우리 6학년 극심화반은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현행과 선행의 깊이에 대해서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최소한 현행에 중학교 애들은 센 시단계는 풀 수 있어야 저희가 광남중 또 양진중 또는 자양이랑 신양중도 90점 이상을 무조건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처럼 센 시단계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진 않아요. 스스로 풀지 않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저희가 이런 셋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심화반 아이들은 초등부는 최상위 수학을 풀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최고 수준과 또 중학교 심화반 이상은 블랙 라벨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 현행을 대해서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선행에서도 초등학교 애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상위 수학 S 정도 되는 교재로 다지겠다. 세 번째 교재로 최상위 수학 S를 다지겠다. 그리고 당연히 중등부 가도 심화차상이라는 1품 되는 교재로 다지겠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선선행이라고 하면 보통 1년 이상 되는 우리가 진도를 선선행을 말씀드리면 개념과 유형 당연히 쓰고 이거는 두 개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 잘하는 극심화 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응용심화. 응용심화가 한 쌤B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라인업이 신사고랑 뭐 천재랑 틀리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쌤B의 상 문제들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뭐 자양하고 신양중 정도는 쌤B 상 문제만 풀어도
시험을 거의 100점 맞을 만큼의 이것도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도 이 정도 교재는 해주고 저희가 넘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행에서의 심화의 의미는 현행에서 C단계라든지 최고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브랭라벨에서 스텝 3의 완성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에서 C단계랑 스텝 3를 풀기 위해서는 선행에서 꼭 심화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현행 복습 시 심화 문제 공부의 연속성이 돼가지고 심화 문제가 리셋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저희가 선행에서 심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현행 심화 문제를 선행 응용 심화 문제로 공부했기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 현행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새롭게 약간 변경된 선행에서 심화 문제를 심화 교재를 다뤄서 정말 현행에서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게끔 만들자는 저희 의지도 있고 학원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는 이제 구축이 됐어요. 여기 중1부터 중3까지 양진하고 광남 수준의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쫙 단원별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평균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시험을 매번 봐서 과연 아이들이 양진 광남의 기출문제 비슷한 수준으로 냈을 때 몇 점 맞냐 이런 걸 분석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남중, 양진중 기출 같은 난이도로 출제를 해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갔을 때 내신 몇 등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등급 할 수 있는지 몇 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어머니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의 커리큘럼 구성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초반이에요. 초반인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나가는 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베이직 센 여기가 더 개념 다지기 위해서 베이직 센 개념 완성 교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바뀐 것도 뭐냐면 개념 완성이랑 개념 유형 썼는데 선생님들 의견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를 많이 기본 문제를 풀어주자, 연산 문제를 풀어주자. 그래서 베이직 센 문제가 제가 뒤져서 여러 번 봤는데 가장 난이도도 적당하고 그리고 문제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 완성과 베이직 센을 두 권을 같이 기본 셋업으로 잡고 이제 그게 끝나면 또 1학년 1학기 걸 한 번 더 할 겁니다. 교재. 개념 유형을 유형심화로 잡아서 유형심화는 쌤B 이상 되는 교재라고 정도 되는 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 교재 이게 선선행이라 그러면 선행의 6학년 1학기 차상위 수학 S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나면 3월 되면 당연히 이 학생들은 최상위 수학으로 또 현행을 다지는 거 이렇게 돼서 약간의 지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행과 현행으로 나뉘는 이때 최상위 수학까지는 해주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또 1학년 2학기 되면 다시 또 베이직센과 개념 완성 교재로 아이들 산탄하게 다져주자. 이게 초 5학년 심화반의 경우 이 정도 교재를 해주자는 저희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중, 우리 예비중 응용반, 지금 우리 예비중 애들 올라오게 되면 1학년 1학기 걸 제가 사실 여러 번 했는데도 이번에 좀 응용반부터는 제시를 볼 만큼 1학년 1학기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공비 표준이라든지 센 라이트 되는 교재로 다시 한번 방법을 시키겠다. 뭐 이 교재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제가 정말 서점을 여러 번 가서 봤을 때 요 교재가 그래도 난이도도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요 교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2월, 3월 되면 1학년 2학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직센과 개념완성 교재로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앞으로는 개념완성과 베이직센이 우리 학원에 셋업 잡는 기초 개념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초6은 뭐 6학년 2학기 끝났기 때문에 계속 선행으로 나가다가 광장동 일대나마 1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면 저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RPM, 센, 최고수준 예상문제, 학원 예상문제 가지고 내신 대비를 계속 해주다가 4월 되면 어머니 잘 알다시피 선행을 멈추고 현행 대비만 해줍니다. 한 달 정도는. 그때 뭐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만 일요일날 한 뭐 9시부터 3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식사 시간 있고요. 수학 문제만 푸는 게 한 6주 전부터 시작을 되고 4주 전부터는 평일날 1시간 더 일찍 또는 남아서 3시간 반 수업으로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선행 교재 진도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중2도 보여드릴게요. 중2 응용반이라고 하면 3학년 1학기 개념과정 아까랑 똑같이
베이직 쌤과 개념 완성되는 교재를 하고, 요거는 사실은 어머니들 그 뭐 심화반이라든지 뭐 심화 플러스 반 되면 이 교재는 좀 플렉서블하게 좀 더 어려운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제가 기본되는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또 바뀐 게 뭐냐면, 2학년 1학기 우리가 RPM 교재를 아까 1학년 애들 썼는데, 이 친구들은 방학 때부터 미리 준비시킬 겁니다. 내신 대비를 미리 준비시키고 3학년 1학기 응용심화로 개념 유형과 유형심화 센 비대되는 교재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4월부터는 한 달 동안 수학 백전 프로젝트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선행 멈추고. 이때는 이 친구들은 센 최고 수준 예상 문제, 학원 자체 예상 문제 만든 거, 그리고 추가로 뭐 심화반 친구는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선행 교재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응용반 이하는 수학의 힘의 응용 심화 교재를 해줄 겁니다. 뭐 쌤 B와 같은 정도의 교재고, 심화반 이상은 수학의 힘 교재 심화 세상이 일품되는 정도 되는 교재로 우리가 선행을도 다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선행도 응용 심화되는 아주 심화된 교재로 공부를 탄탄히 시키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머니들이 과연 고등학교 진도는 언제 나가야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머니들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반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2학년 1학기 여름 정도 되면 좀 뭐 심화 플러스라든지 이런 반 아이들은 고등수학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12월 겨울방학 정도는 고등수학을 시작하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선행 진도 다지기 위해서는 현행 때는 저희가 개념서, 유형서, 응용서로 저희가 시험 대비를 위해서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이런 선행 교재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숙제 카톡. 요거는 새롭게 시도하는 건데,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과 저희 고민이 녹여있긴 하지만 조금 저는 스타일이 알다시피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요걸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들. 뭐냐면, 자, 수학을 다루는 비법, 사실 어머니들이 되게 관심이 많지만, 제가 이번에 설명회 때도 설명을 한번 들었더니 어머니들이 막 사진 찍으려다가 요거 보더니 사진 내리시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최소 10분 이상 풀어라. 원래는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뭐 킬러 문제를 풀려면 정말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상 돼야 아이들이 이런 아마 끈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당장 초등학생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이것도 어머니 제가 강조하는 건데, 문해력을 높여라. 책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요새는 안 하지만 했을 때, 아이디가 수학 문제, 센 시단 같은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풀어요. 문제 해석을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개념을 접근할 수 없는데, 책을 많이 읽고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 걸 빨리 문제에 대한 핵심을 찾아서 문제 접근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 초등학생 애들 또 중학생 애들한테 수학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좋을까? 그게 바로입니다. 수업반은 그날 바로 숙제를 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월수금 학원 나간 애들은 월요일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있는 영어 숙제를 대부분 해요. 그래서 화목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날 수업하고 가면 수요일날 해서 영어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머니 한 턴만 바꾸자. 그게 뭐냐면, 어머니 요 말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에빙하우스라고 해서 독일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포가팅 커브라 그래가지고 기억을 잊는 거에 대한 커브인데, 사실은 배우자마자 하루만 지나도 여기 원데이 70% 정도 되는 게 날아가 버려요. 30%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은 수업 시간 배운 내용을 쉬는 시간에 보거나 집에 가서 바로 이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착안해서 우리도 한번 수학도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바로 빨간색이 아까 에빙하우스가 만들어낸 것처럼
배운 지 100%를 갖다가 하루 만에 거의 70% 가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자극을 줘가지고 이 공부에 대한 기억, 특히 수학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면 요게 바로 필요할 것 같아요. 학원 간다, 숙제를 한다. 이거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바꾸기 쉽지 않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턴만 바꾸면. 그러니까 수학 한 날 영어 하지 말고 영어 간 날 영어 하고 수학 간 날 수학 숙제 해서 한 번만 바꾸면 아이들이 모든 과목들이 공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수학 실력도 좋아지고 클래스로 배우지 말고 70% 까먹어서 공부하지 그 다음날 숙제 하지 말고 수학 온 날 수학 숙제 하고 영어 가고 끝나고 영어 숙제 바로 하고 물론 아이들이 뭐 현실적으로 알아요. 10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숙제를 하냐. 숙제가 사실 제대로 하면 다 못하더라도 1시간이라도 그날 배운 숙제 그날 공부해서 제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수학에 향상되는 진짜 1등급 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 간 날 숙제를 꼭 하고 하루 다음날 저희 학원에 오면 저희는 알다시피 어머니 매일 테스트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극은 수업 배운 날 숙제를 하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영어 숙제 하죠. 학원에 왔더니 또 테스트를 봐요. 사실은 시험 보는 행위만으로도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검증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매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배웠던 수학 내용을 많이 기억하면서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힘들지만 좀 실행하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놔서 내년 25년 1월부터는 그날 한 숙제 그날 하기 캠페인을 벌여서 애들한테 숙제하는 거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 당일날 숙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현재 생각은 단순하게 숙제를 만약에 오늘 왔어요. 수업 들었어요. 숙제를 해요. 그걸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맨 마지막 장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이 친구가 오늘 숙제를 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물론 엉터리를 해서 막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선생님이 채점했을 때 숙제 당일날 낸 거랑 숙제 뭐 이행률과 정답률 우리 매번 카톡으로 하잖아요. 그게 얼만큼 좋은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조금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당연히 아이들한테 당근을 줘야겠죠. 예, 어떤 거라든지.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엄격한 지원생 관리라 그래서 학원에 이제 저희가 한 반에 인원이 많아졌어요. 예전과 틀리게. 원래 4명만 되면 제가 한 클래스 오픈했는데 광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까지 차 있는 반이 대부분이고 8명에서 10명 사이가 되고 아마 중학교 가면 12명까지 돼서 인원이 점점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저희 학원에는 우리 재원생 애들은 다 봐요. 게시판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자, 정직한 1호삼 수학학원 퇴원 권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사실 무섭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첫 번째가 당연히 이거예요. 담임선생님 지시 불이행. 이거 말 들어야죠. 담임선생님 터무니없는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 수업 태도, 성취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이런 친구는 당연히 학원을 다니기 쉽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학원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위반 계속되는 거예요. 무단 결석이라든지 핸드폰 미제출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또 학원에서 폭력을 가하거나 싸우는 행위 이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시 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붙어 있어서 애들은 다 자세히 안 봤지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계속 과제가 미비돼요. 이 친구는 사실은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점수가 계속 미달이에요. 이 친구는 그 반에 어울리지 않는 반이에요. 그 반에 가서 밑에 반 내려가던가 제일 밑에 반이면 학원을 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을 바꿔야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또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진도를 너무 못 따라간다. 딴 일 다 푸는데 그 친구 때문에 선생님이 기다려준 행위가 반복되면 이 친구는 레벨 다운과 또는 학원에 뭐 다른 학원으로 권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디텐션. 저 디텐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월 7회 이상이 된다. 이 친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보통 12에서 13회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디텐션이다? 이 친구는 이런 것들이 다 뭔가가 학원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연히 저희가 퇴원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 저희 학원이 정말 아까도 뭐 HM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70% 정도 된 친구들이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듯이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졌어요. 또 이 말은 그렇지만 따라 나가 시험 봤을 때 심화반 애들은 뭐 레벨 1을 막 받아요. 이렇게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재원생 관리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엄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요것도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이번에 어머니들 뭐 대면 상담했던 분은 받아가셨겠지만 자녀분에 대한 데이터가 다 저희가 누적돼 있어요. 아이가 숙제 정답률과 완성률이 얼만큼 돼 있는지 요거 제가 볼 수 있죠. 그 프리노트도 점수가 A인지 B인지도 누적돼 있고 또 시험관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은 반평균이고 파란색은 아이의 점수예요. 이게 파란 게 많을수록 어머니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계속 평균보다 미치니까. 이런 걸로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학원 수업에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맞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사실 디테션실이에요. 디테션실에 저희가 선생님 두 분이 아이들 일부러 혼자서는 여러 명 관리 안 될까봐 두 분을 투입시켜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어머니. 디테션 보는 환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자연관이고요. 자연관에 우리 행정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자연관 오픈했을 때 프린터 쓰는 방법, 그리고 바인더 정리하는 방법, 오덤 쓰는 방법 이런 거를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 신규생 오면은 우리 행정팀장님과 행정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간담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니들. 간담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사실은 12월 달에 가슴 아프지만 제가 쿨하게 보내줘야겠지만 몇 명은 사실은 조금 더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싶다. 근데 저희 학원 실력이 너무 좋아져서 심화반도 사실은 우리 1레벨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있으면 계속 같은 수준으로 공부시키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옮길 필요가 있나. 저희 학원에서도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음을 제가 100% 장담하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의 가장 기본적인 푸시인데, 프리노트와 서술형 프리 과정은 앞으로 되게 강조해서 검사를 계속 꼼꼼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쓴 친구는 사실은 프리노트 안 쓰는 친구들이 수업 태도라든지 숙제 이행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물러날 수 없는 저의 수학적인 또 가치이기 때문에 꼭 아이들한테 실현시켜서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선행 진도와 깊이가 얼만큼이냐.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한테 공언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할 때도 최상위 수학 S 또 1품 정도로 공부를 시키겠다. 이거 다짐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깊이 있게 앞으로는 현행 아니라 심화를 선행해서도 시키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지는 여전하게 심화로 탄탄히 나가서 뭐 HM이 나가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또 HMC 특강반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현행에 대해서는 얼만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현행은 정말 탄탄하게 깊이 있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진구 세상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학습 시스템을 계속 연구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저희 학원의 이름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진심으로 담아서 어머니 자녀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혼생을 위한 간담회 들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머니께 더 좋은 시스템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킨 정직한 일어서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